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요즘 시장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방향성이 조금 정해지는가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않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들 처리를 해야 되나, 이거 지금 올라가긴 할까, 지금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을 저희와 함께 나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들 보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출발을 해볼까 싶은데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0.14%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빠졌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1.4%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가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 미국 대선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해왔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죠.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감세를 하겠다라는, 이제 미국 기업들 조금 이끌어보겠다, 조금 밀어보겠다라고 하는 감세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이제 무역 관세라고 하죠. 무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관세를 좀 많이 부과하겠다라는 것과 각종 보조금을 끊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전지 보조금이라던가 반도체 보조금, 자동차 보조금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있어서 그게 좋은 건가요? 하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미국 기업들은 이제 세금도 깎아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판국에 우리는 세금을 더 내라 하는 판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장사를 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한국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뿐만 아니라 각국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또 이제 1,400원대를 자꾸 이렇게 터치하면서 요동을 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 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와 있다 보니까 이거 지금 금리 내리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우리나라도 내리긴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금리를 저렇게 내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가 또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금리를 내리면 또 역시나 환율 상승에 또 영향, 또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환율이 지금 높아지게 되면 수출 기업들 좋아지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 기업들에게 좋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조금 지속이 된다면, 오랫동안 조금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물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원자재를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를 사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내수 경제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환율이 이렇게 오랫동안 높게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내수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내수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걸 우리가 다들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가라고 본다면은 역시나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주가라는 것이 내려가게 된다면 반등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우리 블랙 먼데이라고 불렸던 8월 초 그 폭락 사태도 보시게 되면은 폭락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 반등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간다. 어찌됐든 간에 한 자리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시가 지금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그렇게 반가운 그림은 아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든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든지 하는 방향성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게 지수가 좀 내려간다고 한들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반도체 관련주들 투자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힘들긴 하겠죠.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금융 관련주들 투자하신 분들도 좀 힘들긴 하겠는데, 지수가 빠지게 된다면 이제 그런 종목들, 최근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 위주로 밀려 내려갈 거기 때문에 사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들고 있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청자분들도 밑으로 많이 빠져 있거나
내 종목은 오래 산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의외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이제 하락이 만약에 끝나고 나면은 반등 나갈 때 세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들이 내가 이렇게 최근에 올라올 때 따라붙은 그런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추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올라온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상담할 때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죠. 그건 좀 손해 좀 각오하셔야 되겠는데요. 손실 좀 각오하셔야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가 고점에 사놓고도 수익을 내길 원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고점에 산 거는 좀 인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정을 하고 내가 비싸게 샀으니까 뭐 본전은 못 찾더라도 손실을 좀 줄여 나와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어떤 분들은 제가 뭐 그 조금 이렇게 고점에 샀기 때문에 손실을 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거 되게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손실 날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샀으면 그냥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최대한 손실을 덜 내는 전략을 좀 짜서 나오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고점에 산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추가 매수인데 제가 항상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점에 사면 추가 매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중간에 어정쩡한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내 매수가까지도 오지 않고 여전히 손실 중이라고 한다면 그거 우리가 정리하기가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 추가 매수를 막 이렇게 과감하게 한다라는 접근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저점에 있는 종목들에게다가 이렇게 비중을 좀 실어준다라는 전략적인 접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빠졌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막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종목들 내 계좌 안에 있는 종목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변동을 이용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오히려 추가 매수하기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온다거나 괜찮은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기가 아주 좋은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저는 중소형주가 추가 매수하기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형주는 이 반등 나갈 때 세기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탄력이 좋아가지고 올라갈 때 과감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효율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올라갈 때만 30% 올라간다고 예를 들었을 때 중소형주들은 막 80%, 100% 이렇게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사실 추가 매수했을 때 효과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같은 돈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썼을 때 어느 종목에다가 추가 매수할 건지에 대한 어떤 약간 우선순위를 좀 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다면 이런 방송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못 정하니까 저희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을요 자주 상담받으세요. 제가 요즘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저희가 방송할 때 뭐 하루에 한 분씩 한 번 상담할 때 한 종목만 봐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방송의 룰이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자주 이용하시라. 그렇게 이용하셔가지고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 개 다 상담받으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2372번에 0269번으로 오늘도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가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매주 이렇게 월화수목금 저희가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상담을 조금 신청하셔가지고 종목 계좌 정리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바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출발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고요. 네. 네, 42,500원에 20%입니다. 42,500원에 20%요. 10%요? 예. 일단 20%신 거죠? 예, 예. 네, 일단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제가 상담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긴 해요. 이런 건 사지 말라고요. 근데 일단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뭐 화학, 뭐 소재,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이런 이야기가 붙어 있다면 제가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뭐 케미칼 이런 것도 사지 말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다들 골치가 아픈 게 원자재 판매량이 좀 줄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출도 줄고 소비가 사람들이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만들 이유가 없다 보니까 물건을 안 만들다 보니 당연히 원자재 같은 경우에 판매량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지금 이제 사업을 뭐 소재 부분, 건설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건설도 그렇게 좋지 않고 소재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빠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좋을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 적자가 좀 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적자가 좀 더 커질 가능성 또는 지속될 가능성도 조금 남아 있다 보니까 주가가 뭐 향후 계속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2022년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 이거 사지 마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이유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통을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기업들은 반등 나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적고 바닥을 잡지도 않았고 그리고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낮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기가 안 좋은데 소재를 지금 왜 사요? 경기가 좋아졌을 때도 소재를 당장 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졌을 때는 투자회사 쪽이 이렇게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가 좋아졌을 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산업이 성장기에 있을 땐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한 2019년, 2015년부터 해가지고 경기가 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침체기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한 2020년이 이제 절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 2020년 절정까지의 주가는요 우상향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성장할 때는 소재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각광받게 되는데 그런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1년 이후로 주가가 빠진 다음에 한 4, 5년 동안 바닥에서 기어다니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관님은 이거 잘못 잡으신 상태에서 시간이 진짜 운이 안 따라주면은 거의 뭐 4, 5년 동안 본전도 근처도 못 오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갑갑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그리고 쓰리바닥을 그려줄 수도 있는 자리가 3만 원으로 보여지는데 이 3만 원에서 지금 좀 가까이 왔어요. 오늘 33,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을 때 3만 원에서 반등이 좀 나가준다면은 아마 본전에서 한 5만 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수는 있어요. 이건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이 기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기까지 움직일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좋아서 올라온 건 아니니까 저 올라왔을 때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게 반등 없이 그냥 빠져버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저점 깨면서. 그러면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아래쪽으로 저점 낮춰간다는 거기 때문에 2만 원 정도까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뭐 반토막 내고 손절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기까지 내려가면은 방법 없습니다. 그냥 시간 투자 좀 하시는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 5년 날렸다 생각하고 그냥 여기에 묶여있는 돈 손실 없이 나오는데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면 4, 5년 동안 가져가면서 2만 원짜리에서 바닥 잡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가지고 자리 잡으면은 뭐 아쉽지만 남들 돈 벌 때 나는 뭐 본전 찾는 게 뭐 최우선 목표가 되겠지만 뭐 그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지 말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2만 원까지 빠지게 되면은 한 4, 5년 걸린다 생각하고 2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33,000원, 3만 원짜리가 안 무너지면은 본전 정도까지 한번 튀어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냥 시간 들여가지고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본전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고영이고요. 뭐라고요? 고영. 고영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100원에 20%입니다. 1,100원에 20%요? 네네.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요거 방송에도 좀 나오고 그러길래 그때 10,000원대 왔다 갔다 하길래 좀 매수를 해봤더니 타고 나서는 조금씩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네?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1년 정도 됐나요? 그냥 거의 뭐 초짜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일단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막 그 이제 한 가지 그냥 팁을 드리고 한 가지 가르침을 조금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뭐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을 사든 내가 마음에 들어 사든 뭐 발굴해서 사든 그냥 뭐 내가 뭐 지나가다가 봐서 사든 뭐 상관없습니다. 사자마자 수익이 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건 굉장한 오만이죠. 내가 사자마자 수익 나야 된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디 뭐 내가 주식의 신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빠지면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주식을 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건 조금 이제 자만이 되고 오만이 되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주식은 얼마든지 내가 사고 난 날 빠질 수 있고 워렌 버핏도 물려요. 뭐 우리가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다 물려요. 산 다음에 안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산 자리가 최저점일 리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냥 뭐 조금 빠질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한 게 주식이다. 이렇게 그냥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뭐 가져갈 수가 있고 내가 산 자리가 뭐 어떤 자리인지 뭐 하는 기업인지 중장기 투자 관점을 잡든지 이렇게 될 텐데 아니 조금 올라오다가 조금 빠지고 조금 올라다가 조금 빠지니까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잘못 산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초단타 하셔야죠. 사자마자 수익 나는 진짜 막 몇 초 단위로 매매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면 사고 아니면 뭐 손절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마인드를 좀 맞습니다. 바꾸세요. 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괜찮습니다. 뭐 1,100원 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얘가 그렇게 움직여 왔잖아요. 오히려 네네. 얘가 그 자리에서 안 빠지고 옆으로 그냥 일자로 1,100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더 웃긴 거예요.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게 좀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네. 전혀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약간 수정을 해드리는 거고요. 1,100원에 네. 사셨는데 이제 주식을 하실 때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시청량 이거 가져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방송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 좋다고 한 사람이 방송에 안 나오면 이제 이거 뭐 들고 가는데 어쩌시려고 팔으시려고요? 손절하시려고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손절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내일 조금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뭐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없으면은 남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거 가져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예, 자동차 살 때도 저도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사야지 만족이 되는데 누가 이걸 사라, 누가 저걸 사라 하면은 골치가 아프고 누가 사라는 거 샀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제 말만 안 들었어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왜 샀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뚜렷한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이제 뭐 1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이제부터 만들어야죠.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10년 지났는데도 시청라인처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거고 1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슬슬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기준을 잡고 좀 변화가 생길 때가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해가야 되고 그게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잡으시면 좋고 고영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이게 아마 방송에서 뭐 이야기 나왔던 게 반도체 관련주기도 하고 많이 빠졌다 생각을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반등 나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반등이 나가면 얘도 이렇게 반등이 좀 나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냥 잡아놓은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네. 봅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반등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어떨 수도 있는 거죠? 반도체 관련주가 반등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반도체 관련주가 반등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데 안 나가면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나갔을 때가 어떤 모습인가 했을 때 차트가 지금 최근에 9,500원짜리가 계속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9,5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계속해서 반등의 가능성을 계속 열고 있는 거예요. 근데 9,500원에 밀리는 그 순간 반등이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려고 밑으로 내려가는 걸까요? 안 나가려고 밑으로 내려가는 걸까요? 자, 질문합니다. 제가 친구가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씻고 침대에 누웠다는 건 나가려고 침대에 누운 거예요? 안 나가려고 침대에 누운 거예요? 어떤 거 같아요? 안 나가려고 누웠겠죠, 그죠? 예, 글쎄요, 맞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지 말고 좀 생각 좀 합시다. 저점을 네. 여기가 지켜졌다는 건 올라가려고 지키는 걸까요? 안 올라가려고 지키는 걸까요? 지켰다는 것은 올라가 보려고 뭔가 발판을 딱 딛고 있다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거기가 안 지켜졌다라는 것은 어때요? 거기를 지지를 해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가려고 하는 걸까요? 하면 안 가려고 하는 쪽인 거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주식 안 해야 돼요. 차트를 아예 볼 줄 모르고 그냥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거 뭐 주식을 왜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저점은 누구나 보고 있는 자리고 여기가 지지가 돼야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지지가 되지 않으면 밑으로 빠지면서 계단식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9,500원을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저기가 빠지면은 반등 나갈 수도 있는데 안 나갔으니까 잠깐 나가지 뭘 하면서 내가 나가는 게 그게 매매예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수익이 반드시 나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샀는데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은 자리니까 올라갔을 때 수익을 내버리면 되고 안 올라가면은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하셔야 되는 자리고 반도체 관련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딱 차트 모양도 우하향으로 빠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 하락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추세 하락 진행되고 있는 종목은 장기로 가져가면 갈수록 밑으로 저점 깨지면서 계속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단기 반등 노리는 정도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00원이 지지가 되다가 지지가 안 됐다는 것을 올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내려가는 걸까요? 했을 때 글쎄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면은 차트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매매는 차트를 알아야지 하실 수 있는 매매예요.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준을 좀 많이 정하시고 내가 맞고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맞다 틀렸다고 보다는 나는 고용이 갈 것 같아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해도 이걸 가져가게 돼요. 그런 확신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좀 꼭 가지시길 바라고 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제 귀동량이라고 하죠.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반도체 업황이 어떻다 이야기 들어보다가 그래, 내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나는 반도체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정리하는 거고 나는 반도체가 괜찮은 것 같은데 반등 나갈 것 같은데 고용 갈 것 같은데 싶으면 오히려 누가 뭐라 하든 뭔 상관입니까? 9,500원 손절 왜 합니까? 그 비중 더 실어버리지 그냥. 내가 확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라는 게 그런 기준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올 때는 한 11,000원 정도면 매도할 만한 자리고 11,000원부터 분할 매도하시면 괜찮기 때문에 정리하실 때는 그냥 수익을 과감하게 정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스페타시스요. 이스페타시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48,000원에 60%예요. 48,000원에 60%요? 네. 어떤 걸 원하실까요? 아니, 이게 이제 전 욕심 없이 그냥 조금만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유중 확정이 나와가지고요. 욕심 없이 뭘 하고 싶으신데요? 38,000원에서 조금만 그냥 한 빼끔만 오르면 그냥 팔고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며칠 전부터 계속 유중 이런 얘기가 있고 제이오 인수 이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 욕심 없이 조금만 안 나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38,000원. 욕심 없이 될 만한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이런 정보를 사셨으면. 네네. 그것도 비중을 60%나 이렇게 사셨으면은 당연히 이제 손실 날 자리죠. 주식은요. 올라갔으면 이제 하락세예요. 주가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 10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변한 적 없고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주가 올라갔으면 내려가요. 그러니까 다 올라갔어요, 이제.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이렇게 딱 길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우회전 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 들어갔으면 이제 물리는 게 당연한 거고 손실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유증 때문에 물리는 게 아니고 유증이 아니었어도 빠져요, 얘는. 유증이 아니었어도 내려갈 자리고 그런 자리에 사셨고 비중도 많으시고 대응이 안 되고 욕심 없이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욕심 없이 손실 나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수익 내고 싶어서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해가 떴다 졌다라고 했을 때 해 뜨고 난 다음에 이제 해가 지고 있는데 나가서 놀아보겠다라고 하면은 어두운데 좀 이렇게 밤길이 무섭고 어둡고 안 보이니까 넘어질 각오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낮에 놀면 좋을 텐데 해가 떴을 때 가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TV에서도 이야기하라고 강의 같은 거 막 여기저기 들어보시거나 책을 보시면 상승 초입부, 정배열 초입부에 매수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승하는 초입부와 해 뜨는 초입부니까 아니 아침에 나가가지고 좀 노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강조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뒤늦게 들어가셨다.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여기서 살아는 사람은 없고 여기서 살아는 사람 전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실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누가 사러 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자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자리고 이런 거는 매수하는 전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욕심이 너무 크셨던 거예요. 이거 누군가 60%를 사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내가 좀 많이 사면은 많이 벌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수익이 날 거라고는 생각을 했으니까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겠지요. 그러니까 회사가 워낙에 좋으니까. 회사가 좋은 거랑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 주가는 올라갔으면 내려갑니다. 회사가 아무리 좋든 간에 주가가 올라갔으면 내려갑니다. 그거는 원칙이고 회사가 아무리 좋고 안 좋고 간에 주가는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내려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유중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상관없습니다. 주가 박살이에요. 유정하면은 주가가 푹 빠지는 거고 그냥 유상증자한다 하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우하향하면서 장기적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시청자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유중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려주세요 하는 건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 2, 3년 동안 빠질 겁니다. 계속. 그냥 그게 현실이고 그게 정석이고 그게 정답이고 그게 역사고 그게 통계고 그게 확률이고 그게 지금까지 그래 왔었습니다. 주식시장 40년 동안 계속 그게 반복이 돼 왔었고 다음에도 계속 반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얘는 손실 각오하시고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저질러졌고 어쩌겠습니까? 유상증자 한 걸 그죠? 그 이미 그냥 그렇게 결론이 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손실은 나야죠. 그럼 나는데 어떻게 손실을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뭐 지금 이렇게 빠져내려가면 2만 원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만 원까지 빠져내려가게 되었을 때 반등이 나간다면 3만 1천 원 내지 3만 1천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3만 원대부터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방법이 그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유상증자 한다 해가지고 뭐 지금 시간에서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만약에 의외로 이렇게 고가에서 유상증자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좀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도 꽤나 있거든요. 가끔씩. 그러면 운이 좋아서 만약에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은 3만 5천 원쯤부터 해서 비중을 줄이시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유상증자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 빠집니다. 그것도 고가에 사는 유상증자는 대부분 악질성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뭐 주가가 투자자를 무시하는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건 거의 뭐 15,000원대까지라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빠져요.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15,000원에 사야지 여기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60% 비중 샀으면은 대응 전략 별로 없어요. 손절 말고는 방법이 별로 없고요.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가준다면은 3만 5천 원대에서 3만 한 6천 원까지 올라와도 저는 좀 손절하시거나 비중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더 내려간다면은 더 내려갔을 때 손절하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가 반등 나갈 때 올라갈 때 손절하는 게 좋은데 내려갈 때는 아마 2만 원까지 마음을 열어놓는 게 좋고요. 2만 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손절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다가 올라갔을 때 한 3만 원까지 반등 나오면은 그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손실을 좀 각오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번에 매매를 또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잔소리 같은 이야기가 올라간 종목 사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다음번에 또 그렇게 사시면 그건 또 이런 일 또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광주와 익산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광주로 갈 건데요.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오후 1시까지 와주시면 저희가 강연 준비해 놓을 테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KTX 익산역에서 오전 11시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익산으로 와주시면 강의 역시나 또 준비를 열심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하반기 투자 전략과 내년에 이제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듣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이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셀트리온 제약 비중이 10%다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11만 5천 원대 비중이 10%면은 이제 추가 매수 해야죠. 이거는 안 하기가 조금 아쉽죠. 그래서 지금 6만 원대까지 빠져 있는데 사실 이 자리가 이제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갈 것인가 밀릴 것인가 약간 기로에 서 있죠. 지난번에 저점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건 이제 단연간의 경험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저점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뭐 물론 여기서 좀 더 빠져서 5만 원짜리가 저점을 잡을 것 같긴 한데 사실 11만 5천 원에 사신 분이 뭐 5만 원이나 6만 원이나 추가 매수 자리가 그렇게까지 크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5만 원에 추가 매수 하시는 거나 6만 원에 추가 매수 하시는 거나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뭐 의미가 있는 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셔도 상관은 없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청자님도 만약에 5만 원까지 빠졌을 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6만 원에 추가 매수 했는데 5만 원까지 빠지면 나 기분 좀 많이 나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나는 6만 원 말고 5만 원 했으면 좋겠는데 5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면 나는 그냥 5만 원에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6만 원 했는데 5만 원까지 빠지면 나 그거 진짜 밤에 잠도 못 자고 복장이 터져가지고 잠도 못 잘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분할 매수를 추천드릴 겁니다. 6만 원대 그냥 내가 추가 매수 하려고 하는 자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만 6만 원에 사시고요. 나머지 500만 원을 5만 원대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까지 안 빠지면은 그냥 6만 원대 나머지 그냥 다 그냥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6만 원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이제 서서히 시작해도 되고 비중을 늘리시고 5만 원까지 빠진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로 2번에 걸쳐서 접근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래 나도 뭐 5만 원에 6만 원이야 똑같다 생각해 할 것 같으면 그냥 6만 원에 다 사놓고 그냥 볼일 보시거나 본업에 충실하시면은 올라갈 때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올라갈 때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추가 매수를 지금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분할 매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청자님의 판단대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종목이 올라올 텐데 하이트 진로네요. 하이트 진로고요. 지금 10% 정도 매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일단 제가 뭐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뭐 현금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 종목이 아예 없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종목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이 이렇게 좀 많은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이제 악재가 터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갖고 하이트 진로가 뭐 미국에다가 소주를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뭐 관세를 뭐 두드려 맞는 이런 이야기까지는 아직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은 없겠지만 어쨌든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악재가 터져가지고 지수가 빠지게 된다면 얘들도 조금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빠질 거 지수가 조금 이렇게 불안하고 안 좋은 상황인데 다른 종목이 많다면 다른 종목들도 빠지는데 얘까지 빠져버리면은 이거 처리해야 될 종목만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목이 이미 만 3개 이상이다, 4개 이상이다 이러면은 굳이 살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현금이 많아가지고 지금 주식을 안 들고 있어가지고 좀 살만한 종목이 필요한데요라고 하면은 사실 하이트 진로는 좋은 기업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지금 안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도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초입부에 올라가는 게 통신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KT라든가 SK라든가 LG 뭐 이런 것들 그런 통신 관련주들이 경기랑 상관없이 우리가 핸드폰은 계속 써야 되고 꾸준히 요금을 내잖아요. 뭐 요금제를 조금 바꿀 수는 있지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가 핸드폰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잘 없거든요. 일을 하려면 필요하니까. 그래서 통신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제 그게 경기가 안 좋은 게 좀 지속이 되면 이제 술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주류 관련주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술을 좀 더 많이 찾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력으로 올라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 영향을 안 받고 이렇게 매출을 영업이익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사실은 바닥에 있는 이 자리가 돈은 잘 버는데 밑에 내려와 있으니까 성장, 가치주라고 했을 때 가치 투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이밍도 괜찮은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런 종목들은 테마가 별로 없죠. 뭐 주류 테마 갑자기 뭐 AI가 술을 따라준다던가 뭐 AI가 칵테일을 삐리삐리 칵테일 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삐리 이런 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엄청난 기대감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는 코로나 때 이런 특수 상황 말고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기적인 이런 반응이라든가 시세를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시세를 좀 챙겨낸다 생각하고 좀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의 여유라든지 종목이 없어가지고 내가 장기 투자로 좀 가져갈 만한 약간 해지라고 하죠. 위험을 회피할 만한. 다른 산업들은 좀 경기 안 좋을 때 밀릴 수 있는데 얘는 경기 안 좋을 때 오히려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좀 담아놓는다라는 개념으로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왜 인버스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증시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인버스나 사놓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인버스보다 하이트 진로가 훨씬 더 투자 메리트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용도로서는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하이트 진로를 보험용으로 좀 담아놓고 장기로 가져가 보겠다 한다면 지금 매수가도 좋고 올라갈 가치가 있고 기업도 실적 잘 나오고 경기랑 별로 상관없다? 금상첨화죠. 가져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님이 그 작은 계획과 계좌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지금은 매수 가능하다. 아주 좋다. 그리고 떨어지면은 한 17,000원, 15,000원대 떨어지면 아주 좋겠죠. 왜냐하면 얘가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아지진 않습니다. 실적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만 빠지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지면은 저는 비중을 한 10% 더 산다 생각하고 분할로 잡아가신다면은 아주 좋겠다. 뭐 이런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콤 37,000원, 37,050원, 50%예요. 이거 뭐 어제 사신 거예요? 아니요, 저 급등 나오기 전에 샀는데 급등 나오고 절반 들고 지금 50% 갖고 있는데 혹시 보시기에 어떤지. 절반을 팔았다고요? 고점에서 팔고 좀 내려오는데 안 팔고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사신 거라고요? 예. 10월이에요? 9월이에요? 떨어질 때 사신 거예요? 9월이에요. 9월에 사셔가지고 수익 한번 내고 나머지는 네. 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물려 있는데 혹시 보시기 어떤지 궁금해가지고요.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4, 5년 됐어요. 3년요?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뭐 배우시거나 공부하시거나 연구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공부는 했는데 요건 좀,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그 3년 하시면서 좀 매매해서 돈을 좀 버셨나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제가 조언을 드릴 건데 뭐 받아들이고 네.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시청자님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괜찮았다고 느끼시고 있고 내가 지금 나름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저도 그런 시절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해요. 네. 주식했을 때 초창기에 내가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좀 만만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데 야 이거 괜찮다. 이거 좀 더 공부하면 되겠다. 그러다가 저도 패가망신을 했었거든요. 망했었어요. 네. 한번. 그러니까 기고만장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거 네. 지금 주식 이런 식으로 하시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 비중 조절 아예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비중을 막 100% 들어갔다가 지금 뭐 이렇게 사가지고 수익을 딱 냈다가 내려가가지고 다시 또 올라올 때도 지금 팔지도 않고 가만히 또 이렇게 계시고 계시는 건데 비중이 100% 들어가게 되면은 주가가 네. 변동성이 좋았을 때 이렇게 변동을 잘 타면 좀 괜찮은데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오늘 반등이 끝났어요. 여기서 만약에 네. 예를 들어 반등이 끝나고 내려가기 시작해서 2,000원 끝에까지 빠져 내려가기 시작하면 시청자님 지금 그냥 그대로 그 비중 다 물려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뭐 매매 이제 다시 접고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고 자실 건가요? 그게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비중 조절 안 했을 때 뒤에 후속타가 없어요. 뭐 추가 매수를 하게 될 비중이 너무 많고 그리고 라이콤이라고 하는 이 기업의 재물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뭐 차트를 뭐 보시고 매매하시는 건 좋은데 적당히 이렇게 돈을 버는 기업인지 아닌지는 좀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빠져 있는 기업이다. 또는 적자가 나서 주가가 빠져 있는 기업이다. 그거는 이제 빠질 만한 기업이니까 괜찮은데 적자가 네. 나는데 주가가 올라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 올라온 걸까요? 그냥 거품으로 일단 올라온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랑 테슬라 관련해서 테마 재료가 다인 것 같긴 한데. 다시 질문할게요. 짜장면을 곱빼기로 주면은 짜장면 곱빼기 값을 받아요, 안 받아요? 짜장면 시켜 먹는다 생각해 볼게요. 짜장면 곱빼기를 맞죠. 시켜 먹으면 곱빼기 값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근데 빈 그릇 줘놓고 지금 곱빼기 값을 달래요. 그러면 이제 그 빈 그릇 받으면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렇게 되니까 짜장면 좀 있으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무슨 짜장면 주지도 안 나놓고 무슨 곱빼기 값 불러요 이렇게 화를 낼까요? 네,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적자가 나는 네. 기업이 주가가 올라왔으면 거품일까요? 트럼프가 어쩌고 이게 맞을까요? 거품이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3년쯤 됐을 때 질풍노도라고 하는 게 남의 말이 안 들어와요. 내가 봤을 때는 이는 나와요. 네. 내가 봤을 때는 이 나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품인데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돼가지고가 나와요. 제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청자님이 받아들이시든 안 들으시든 선택이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이 봤고 저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라면은 네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이 그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참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좀 주식을 해갖고 조금 내가 좀 잘 됐다, 괜찮다 싶을 때 이 자신감이 넘칠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상담을 할 때도 상담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제 이야기 안 들어요. 근데 멘토님, 그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어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걸 모르겠냐고. 트럼프는 네. 이번에 그걸 모르겠냐고요. 네. 그게 좀 웃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네.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다가 빠져내려갈 때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트럼프 네.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 기업이 좋아질 것인가?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5G 이쪽으로 막 엮여 있는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5G는 한물 갔잖아요. 통신 관련주들이. 그래서 얘들이 네. 이제는 위성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엮여가지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최근까지도 있었는데 네. 그런 쪽으로 완벽하게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우주 산업 쪽으로. 그러면 그냥 냄새만 살짝 묻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됐다 해가지고 트럼프 당선인이 연설할 때 승리 선언할 때 일론 머스크 로켓이 좋아요 이래가지고 잠깐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지속될 거라 봅니까?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가 좋은 거지 얘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급등으로 나왔던 이 자리에서 잘 매도하고 나오는, 그러니까 단기로 나왔던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이 괜찮고 저번에 수익도 냈으니까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일함인 거죠. 그런 안일함이 손실을 키워요, 원래. 그러니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번에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게 아주 좋았던 거죠. 거기다가 지금 차트 모양으로 본다 하더라도 쌍봉 그리고 있는 거, 이거 되게 안 좋은 모양새거든요. 이 쌍봉을 이렇게 딱 그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쌍바닥이 좋다라고 불려지는 만큼 쌍봉은 되게 안 좋다고 불려요, 원래. 네. 쌍봉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반등 잠깐 주고 빠지는 자리에서 밑으로 밀려 내려가면은 아래쪽까지 그냥 쭉 밀려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 3,000원이 기점이 될 거고 3,000원 기점으로 무너지게 된다면은 아래쪽 2,000원까지 그냥 논스톱입니다. 그냥 고속도로예요, 그냥 저기까지는. 저기까지 그냥 계속 빠질 거니까 지금 비중을 3,000원대 줄이시던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은 남아 있고 다음 주까지는 살짝 움직여 줄 것 같아요. 네. 그 살짝 움직일 때 빠르게 정리하세요. 그게 맞을 것 같고 비중 조절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진 하이솔 루스요. 일진 하이솔루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3,000원에 10%요.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올라갈 만한 그 시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장기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겁니다. 매수가가 높지 않아가지고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 더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테마가 갖고 있는 일진 하이솔루스가 갖고 있는 테마 자체가 2차 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동차 쪽이긴 해도 얘가 갖고 있는 게 지금 딱 보면은 수소차죠. 그죠? 수소차. 근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 수소차 컨셉카를 공개를 했었을 때 그 컨셉카가 2026년에서 2027년쯤에 공개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그 공개할 때 주가가 급등 나오기보다는 공개하기 전에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2027년 출시 예정이라고 했었을 때 수소차가 조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생산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할 때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26년쯤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이제 인기가 많고 사전 예약이 좀 많다 이러면 이제 수소차 쪽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수소차 매력 높다고 봅니다. 수소차가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그냥 리튬 배터리 자동차보다도 수소 연료로 가는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자동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우리가 콘센트 꽂아가지고 막 충전해야 되고 이런 핸드폰 같은 느낌이면은, 수소차는 주유소에서 진짜로 수소를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수소 테마가 지금까지는 당연히 힘이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장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높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얘가 적자가 좀 나고 있고 실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매출도 줄고 하다 보니까 좋아지기까지는 한 2년 정도 걸리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를 투자하실 거면 미리 사놓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안 사고 한 내후년이나 내년 말이나 한 내후년 초쯤에 사시는 게 좀 더 좋긴 좋았죠. 덜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미리 들어가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 밖에 여기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 가고 백화점 가서 쓸 것도 아니고 어디 쓸 돈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묻어놨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세요. 만기는 한 3년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져가시면은 3년 뒤에는 꽤 괜찮은 수익률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2만 원짜리 좀 버텨줄 것 같기 때문에요. 여기서 2만 원짜리 좀 버텨준다면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이 자리에서 딱 멈춰준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갖고 비중을 좀 더 키워야죠. 왜냐하면 내가 기다린 만큼 수익금을 키워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을 한 6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2만 원에서 2만 3천짜리에서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러면 2만 원에 가깝게 비중을 한 10% 정도 더 실으셔가지고 20% 정도 실으시고요. 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갔는데 또 여기서 계속 버틴다. 그럼 그때 또 한 10% 또 실으셔가지고 30%까지, 최종 목표는 30% 정도까지 비중을 싣는다 생각하고 장기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예. 네, 그렇게 멀리 보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P 위성요. AP 위성이고요. 18,650원에 17%요. 18,650원이요. 650원이요. 사실
아까 이제 라이콘과 마찬가지로 이 위성 관련주로 막 엮이고 뭐 하는 기업들이 최근 좀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단기적인 급등이라고 보거든요. 뭐 물론 이제 우주 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야 되는 산업은 맞아요. 근데 그 산업들이 지금 당장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질 거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기로 봤을 때 괜찮은 기업들은요, 언제 올라갈지에 대한 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멀리 보고 가져간다 생각하고 장기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냥. 그럼 장기로 가져갈 때 고가에 사서 들고 있는 것보다는 저가에 사서 들고 있는 게 수익을 내기에 유리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전략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애초에 일단 뭐 이런 고점에 사지 않는 게 일단 제일 좋겠는데 어쨌든 샀다면 그냥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네. 올라올 때 적당한 자리에서 매도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그냥 다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취향의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아, 나는 손실 내는 거 싫고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할게요 하면은 본전이 안 오더라도 그냥 올라오다가 빠지게 되면은 그냥 다음번에 빠졌을 때는 그냥 7,500원이 되었든 뭐 10,000원이 되었든 그건 상관없이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해서 매수가를 끌어내려 버리면 되거든요. 안 어렵잖아요, 그거는. 그죠? 네. 매수를 더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수를 더해서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주까지는 뭐 이런 위성 관련주들이 조금 더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16,000, 7,000원쯤 올라왔을 때 약간의 손실이 좀 나는 자리지만은 저기서 매도를 진행하고 이제 단기 급등 이후엔 단기로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하고 빠지게 된다면은 10,000원의 지지가 된다면 10,000원에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7,500원대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 7,500원에 다시 들어가는 게 깔끔한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의 차이예요. 나는 지금 팔았다 나중에 다시 살게요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지금 그냥 가져가다가 추가하면서 살게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끌리는 전략을 좀 짜면 되거든요. 시청자님이 지금 끌리는 전략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팔아라고 보기도 좀 힘들고 어차피 추가하면서 하면 되니까 그냥 가져가는데 만약에 제 돈이었다면 저는 팔았다 다시 삽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저 끌려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걸 좋아해요. 만약에 이 종목을 안 사면 다른 거 사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17,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다음 주 돼봐야 알죠. 팔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다음 주 돼봐야 알죠. 다음 주에 17,000원까지 올라오면 제가 말했잖아요. 저라면 팔겠다고요. 거기에 올라온다면. 안 올라온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추가 매수해서 그냥 대응해야지 하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추가 매수를 할 거라고요. 저는. 만약에 17,000원까지 올라온다면 전 뒤돌아보지 않고 팔 거고 내려가게 된다면 추가하면서 하겠다는 거죠. 근데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다음 주든 뭐가 됐든 간에 17,000원까지 올까요 했을 때 옵니다 하는 사람 없으면 그 거의 뭐 그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 그 누가 압니까 그거를. 다음 주 돼봐야 알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드리는 게 17,000원까지 올 겁니다라고 예언해 드리는 게 아니라 17,000원까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면 어떻게 할지 알고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까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면 기만 하면 되는 건데 17,000원까지 오긴 옵니까?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답변 잘 안 하는 거예요. 네, 다음 그래서 주에 조금 올라갈 수 있죠. 뭐라고요? 오늘 보니 다음 주에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제가 팔으려고요. 그냥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어떻게 아냐고. 무슨 이야기 듣고 싶은데 해드릴게요. 올라간다고 해줄까요? 그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올라갈 겁니다. 다음 주 올라갈 거예요. 17,000원 올라갈 거예요. 안 올라가도 그냥 제 욕하고 마세요. 올라갈 겁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래야 뭐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말을. 뭐 올라가겠지 뭐. 올라갈 겁니다. 멘토님 말 듣고 다음 주에 좀 올라가면 그냥 팔아버릴게요. 네, 뭐 안 올라간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 해줬습니다. 저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명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하시면 돼요. 올라가면 그냥 17,000원쯤에서 매도하시면 되고 내려가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11,000원까지 떨어지면은 매도하지 마시고 다시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저기서 추가해서 할지 안 할지를 다시 전략을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